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 제1회 덕만공주 왕이 되다. 마마, 당나라에서 보내온 병풍이옵니다. 오, 저 화려한 색깔이며 탐스러운 꽃송이 정말로 아름답도다. 우와, 예쁘다. 예쁘냐? 예, 아바마마. 푸른잎 사이로 피어난 꽃송이에 눈이 부십니다. 그래도 우리 덕만공주만은 못한걸. 오호, 무슨 꽃이 이리도 아름다울꼬. 붉은색, 자주색, 하얀색 꽃송이가 금방이라도 바람결에 흔들릴 듯 싱그럽구나. 꽃 이름이 모란이라고 하옵니다. 당나라는 땅이 넓고 큰 나라라 꽃도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모양이옵니다. 꽃이 석 대를 같이 보내왔으니 이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상하다. 아바마마, 예쁘기는 해도 이 꽃은 향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향기가 없다? 꽃이 크면 향기 또한 훨씬 더 진할 터인데 공주,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했누? 아바마마,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재주를 가진 화상이 벌이나 나비를 그려놓지 않은 걸 보면 이 꽃은 향기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덕만공주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 여봐라, 이 꽃씨를 궁궐 뜰 앞에 심도록 하여라. 분으로 받들겠사옵니다. 이듬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며 피어난 모란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모여들지 않았다. 덕만공주의 예측대로 향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모란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맞힌 덕만공주. 그녀가 바로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선덕 여왕이다. 진평왕의 세 딸 중 맞이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청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또한 체격이 장대하고 성격이 활달했던 진평왕을 닮아 그녀 역시 남자를 능가할 만큼 키가 크고 추진력이 강했다. 옛날 동쪽 물가 건달바가 놀던 성을 바라보며 왜군이 왔다 횃불을 올린 변방이 있어라. 새 화랑이 산에 온 것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별들은 그 길을 쓰는데 그 별을 보고 혜성이여 외친 사람이 있어라. 아, 달은 떠났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이 있을꼬. 아바마마 나오셨습니까? 오냐, 네 목소리가 어찌나 낭낭하던지. 그래,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더냐? 예, 아바마마. 융천사가 지어 불렀다는 혜성가요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래의 연유 또 하나 알고 있겠구나. 예, 거열랑, 실처랑, 보통랑 세 낭도가 풍악에 놀러가려 하는데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을 범하려 하는 바 융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니 궤변이 사라졌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라를 침범하려던 왜구 또한 물러가는 경사가 생겼으니 아바마마께서 크게 기뻐하며 낭도들을 풍악으로 보내어 마음껏 즐기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오,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넌 어찌하여 혜성가를 부르고 있었느냐? 나라의 병고를 막고 왜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 어찌 어제 오늘이 따로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하여 기특하도다.
나라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이 아비와 다르지 않거늘 그 마음 변치 말고 그 생각 잊지 말도록 하여라. 예, 아바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날이 크고 깊어지는구나. 덕만공주야말로 왕위를 물려주고도 남을 만큼 큰 그릇이로다. 일찌감치 어린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점찍었던 진평왕은 신라를 군사적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삼국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았던 24대 진흥왕의 손자로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수나라, 당나라와 수교하여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하고 나아가 고구려 공격까지 도모했던 왕이었다. 그러나 13살의 어린 나이에 보위를 물려받았던 탓에 집권 초기에는 진흥왕의 왕비였던 사도태후에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부흥하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변화와 고구려, 백제 등 주변 국가와의 잦은 전쟁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젊은 시절 진평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며 신라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춘추나 김유신 같은 용맹한 장수들의 활약으로 고구려나 백제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었다. 백제에게 빼앗긴 가잠성을 되찾아야 한다. 신라의 장정들은 모두 나와 가잠성 전투에 동참하라. 낭비성을 공격하라. 고구려군을 무찔러라. 신라의 백성된 자는 창과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게 엊그젠데 굉이자로 한번 잡아볼 새도 없이 또 나오라네. 이 농사꾼이 농사를 내팽개치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터로 끌려나가 칼부림을 해야 하니 도대체 우리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에휴, 죽은 사람에 다친 사람 거짓대에 도둑까지 우글거리니 아니 이게 어디 사람 살 곳인가?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어디 가서 살면 이만 못할까? 이참에 난 식솔들 데리고 고구려 땅이든 백제 땅이든 살 곳을 찾아 떠나려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유랑민이 늘어나고 농토가 크게 줄면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가난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진평왕의 강력한 대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아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반역을 모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무엇이? 감히 칠숙과 석품이 짐을 해치고 왕자를 빼앗고자 한다니 그 말이 참이었다. 예, 마마. 아래옵게 황송하옵게도 고이약한 당나라가 우리 신라의 국정을 넘보고 있거늘 고구려와 백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거늘 나라의 앞날이 이렇듯 어려운 때에 어찌 그런 모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 여보라! 군사를 보내어 칠숙과 석품의 반란군을 모조리 터벌토록 하라. 예, 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여봐라, 칠숙과 석품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내치는 대역죄를 범하였다. 한 놈도 용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좋다.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찾아내어 목을 치도록 하라. 가까스로 반란군을 진압하긴 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 안의 사정이 혼란스러워지자 진평왕은 더욱더 당나라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라의 처녀를 뽑아 당태종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아부에 가까운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631년
신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53년 동안 왕좌를 지켰던 진평왕이 노안으로 숨을 거두자 화백회의에서는 27대 왕의 자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우리 신라 왕실의 전통이 그러하듯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모두가 왕족인 성골 출신이라야만 하오. 진골은 많아도 성골 출신으로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선대 진평왕의 따님인 덕만공주와 진평공주, 그리고 아직 어린 왕자와 조카 따님인 승만공주뿐이 아니오. 성골이라곤 하나 왕자는 아직 너무 어리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공주님들이라 여자에게 왕위를 맡긴다는 건 어째 좀... 하면 진골 출신이긴 하지만 천명공주와 혼인한 김용춘의 사람됨이 예사롭지 않으니 그에게 보위를 맡기는 것은 어떻겠소? 아니 될 말씀이요. 성골 출신이 없다면 모를까. 성골 출신은 왕자와 공주가 계시는데 진골 출신인 김용춘을 왕위에 올릴 수는 없소이다. 내 생각으로는 덕만공주를 왕으로 모시는 게 옳을 듯 싶소이만. 하긴 여자라는 것만 빼면 덕만공주만한 제목도 없을 겁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끄는 강한 힘이 있어서 선대 진평왕께서도 덕만공주를 왕위 계승자로 마음에 두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왕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더군다나 덕만공주는 웬만한 남자를 뛰어넘는 담력과 기상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과 부드러움까지 있으니 틀림없이 훌륭한 왕이 될 것이요. 덕만공주를 왕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왕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자리요. 왕을 정하는 것이 우리 화백회의가 가지는 최고 권리인 것처럼 옳은 결정을 서둘러 국정의 공백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 화백회의가 져야 할 의무가 아니겠소? 찬성입니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반대 의견이 없으니 덕만공주께 우리 화백회의의 결정을 알리고 덕만공주를 왕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른 것은 여자로서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성역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왕위를 이을 만한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것은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덕만공주의 뛰어난 자질 덕분이기도 했다. 마마 감축드리옵니다. 마마 감축드리옵니다. 부디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일하는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맙소. 상대 등을 비롯한 화백회의의 여러 대등들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듯 높고 귀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내 그 뜻을 잊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뼈와 살을 깎는 왕이 될 것이오. 마마, 선정을 베푸시어 선대 진흥왕께서 이렇게 놓으신 번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네, 밖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어진 왕이 될 것이오. 많이들 도와주시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 신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서기 632년 화백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라의 제27대 왕이 된 덕만공주. 그녀가 바로 신라 최초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선덕여왕이다. 여자이면서도 훌륭한 자질을 인정받아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 새 역사의 지평을 연 그녀의 머릿속에는 신라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 제2회 삼국통일의 초석을 놓다. 선덕 여왕이 왕위에 오를 무렵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게 늘 시달림을 받는 외롭고 위태로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진흥왕이 일으켜 놓은 눈부신 발전이 진지왕과 진평왕을 거치는 동안 몹시 약해진 탓이었다. 게다가 오랜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가라앉히는 일도 쉽지 않았다. 걱정이로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로 강대하고 백제 또한 힘을 길러 우리 신라를 함부로 넘보고 있으니 어려운 나라 형편을 바로잡고 새로운 신라를 일으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내 어깨에 얹혀 있구나. 마마, 밤바람이 차갑사온데 어찌 아직도 후원들을 거닐고 계시옵니까? 을제, 경이야말로 이 시각까지 웬일이오? 아직 퇴청을 하지 않은 게요? 예, 마마께서 소신에게 국정을 총괄하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바 살펴보고 정리할 일이 끝이 없는 듯하옵니다. 고맙구려. 경처럼 충직한 대신이 있으니 우리 신라의 앞날이 환해지는 듯하오. 마마는 만백성의 어버이와 같은 분이옵니다. 나라 일로 걱정이 많으신 줄은 아오나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을 돌보시옵소서. 늘 심려를 끼쳐드리는구려. 이 나라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이거늘 마음은 앞서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라오. 만에 하나라도 짐이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회초리를 치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오.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마마는 선왕인 진평왕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뛰어난 사리 분별력을 갖고 계시온데 어찌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왕이라 하여 잘못이 없을 수 없소. 그것을 일깨우고 고쳐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일 터. 왕의 분부라 하여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조건 순종하며 비유를 맞추는 것도 왕을 그르치고 나아가 나라의 앞날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니 부탁이요,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황송하옵니다. 망극한 일이오나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자리에 앉아 문서에 도장이나 찍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작 그런 명령이나 내리는 게 왕의 일이라면 3살짜리 코 흘리게도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게요. 나는 그런 허수아비는 되고 싶지 않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살아있는 왕, 백성들의 고단함을 살피는 진정한 왕이 되고 싶소. 소신 미력하나마 마음을 다해 마마를 보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대신 을제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한 선덕 여왕은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 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신라는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어. 민심이 황폐하게 짝이 없으니 당장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오. 허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내 하루라도 빨리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짐을 대신해 그대들을 나라 안 곳곳에 파견하고자 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소. 여러 사신들은 눈과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활짝 열어 백성들의 고통과 고충을 보고 듣고 살피도록 하시오. 마마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모든 주와 군의 1년 조세를 면제하여 전쟁에 찌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격려하도록 하시오. 하오나 마마,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걷지 않으면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렵사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공공한데 어찌 나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기를 바라겠소. 백성들이 먹으면 짐도 먹을 것이오. 백성들이 굶으면 짐 또한 굶을 것이오. 민심이 천심이라 하였거늘
천심을 외면하고 어찌 성군이라 할 수 있겠소? 부끄럽사옵니다, 마마. 신의 짧은 생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흉년이 든 해에는 마땅히 세금을 면제해야 하오. 부역 또한 줄이도록 하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오.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살기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겠소. 명심하겠사옵니다. 왕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배를 뜨게 해주지만 성난 물결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는 법이지요. 백성 없는 왕이 있을 수 없고 백성 위에 서서 호령하는 왕 역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 없는 대신들이 있을 수 없고 백성 위에 서서 호령하는 대신들 역시 있어서는 아니 된단 말이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도 아니 되오. 백성들의 괴로움을 구경만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몸을 낮추시오.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을 감싸 안으시오. 짐 또한 그리할 것이니. 마마, 지난번에 명하신 대로 가벼운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자들을 사면시키고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을 찾아내어 풀어주었사옵니다. 죄인이 없어 옥이 텅텅 빈 곳도 많다 하옵니다. 그래요. 죄를 벌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죄를 뉘우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이 더 중할 터인즉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을 잘 교화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마, 성문이 하여가 같사옵니다. 성심을 다해 마마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선덕여왕의 선정에 힘입어 나란히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과는 달리 선덕여왕이 여자라는 것에 대한 대신들의 편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당태종 또한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도록 봉작을 내리지 않는 등 노골적인 무시를 일삼았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연호를 인평이라 정하고 분왕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여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드러내 보였다.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 신라는 항상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어. 그들과 맞서 싸울 힘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가 살 길은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일뿐이요. 헌데 당나라에서는 아직도 짐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당나라의 인정을 받는 일이 시급한 일이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태종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계속 사신을 보내어 당태종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태종 역시 마지못해서라도 마마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동맹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라가 약한 나라라고 하여 짐이 여자라고 하여 이리도 큰 수모를 겪어야 하다니. 분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당장이라도 무자르듯 당나라와의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소만 어쩌겠소.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인데 10번, 100번이라도 짐이 숙이고 들어가야지요.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이 부족하여 마마께서 이렇듯 안이 겪어도 될 고초를 겪으시니 이 불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수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당나라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도록 하시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선덕여왕의 사신 파견은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당태종에게서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이라는 봉작을 받아낸다. 이는 여왕으로서 선덕여왕이 당나라의 인정을 받는 일인 동시에 신라 내부에서 일고 있던 여왕에 대한 거부 반응을 잠재우는 일이기도 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신라를 강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통치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덕여왕이 선택한 것은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능력과 사람됨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찾아낸 유능한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려는 선덕여왕의 생각은 아주 훌륭하게 잘 들어맞았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등용으로 문무를 고루 갖춘 두 사람의 신하를 얻음으로써 선덕여왕은 자칫 꺾이기 쉬운 자신의 날개 밑에 두 마리의 유순한 맹수를 품게 된 것이다. 이리야! 마마, 이 험한 곳까지 어인일로? 마음이 답답하여 혹시나 장군의 활솜씨를 보면 속이 트일까 하여 나왔다오. 백발백중, 역시 김유신 장군답구려.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오. 아니옵니다. 잠시 옥체를 쉴 만한 곳조차 없어서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장군, 국경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때 이렇게 장군을 보니 선왕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할 때 적의 역습을 받아 위기에 빠졌느니라. 예, 마마. 어찌나 위급했던지 소신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당의 당주 김유신이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머리를 베어옴으로써 우리 신라군의 사기를 북돋워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할 수 있었다.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다. 생전에 아바마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정녕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뿐인데 마마께서 이렇듯 새삼스럽게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실은 장군에게 청이 있어 왔습니다. 장군에게 이 나라의 군사권 전부를 맡길 것이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신라를 굳건히 지켜주시오. 황공하오나 마마. 신은 지금 진골의 신분이기는 하나 몰락한 금관가야의 왕족으로 신라의 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하온데 알고 있어. 순수 귀족이 아닌 장군에게 군사권을 맡긴다는 것이 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짐은 장군을 믿소. 능력만으로 장군을 평가하고 싶소. 장군, 신라를 굳건히 지켜주시오. 마마, 이렇듯 신을 믿어주시니 신 또한 이 나라 신라와 마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마마, 신 김춘추 인사 올리겠사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어서 오시오. 사사로운 안부부터 먼저 물어야겠소. 어머니께서는 평안하시오? 예, 마마. 어머니께서 마마께 문안 여쭙고 나서 진평공주가 언니 덕만공주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사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후원에서 숨바꼭질하던 때가 엊그제 같건만. 마마를 도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옵니다. 그래서 내 이렇듯 공을 부른 것이오. 여자의 몸으로 왕의 소임을 다하려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구려. 칼을 차고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도 어려우니 나는 공의 외교적인 수완이 필요하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오. 부탁이요. 작은 그릇을 크게 써주겠다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두 사람은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왕권에 도전하거나 배반하는 일 없이 선덕여왕의 충직하고 성실한 신하로 신라의 힘을 키우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 선덕여왕의 탁월한 안목이 빚어낸 결과였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제3회 과감한 외교 정책. 선덕여왕은 을제에게 국정을, 김춘추에게 외교를, 김유신에게 군사권을 맡겨 나라 안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당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끈질기게 사신을 파견하였다. 여왕이라 하여 당태종으로부터 끊임없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나라와의 화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신라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 그것뿐이기 때문이었다. 신라는 약했고 적은 많았다. 가만, 저건 개구리 소리가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옥문지의 개구리 떼가 까맣게 몰려나와 밤낮 없이 저리 울어댄다 하옵니다. 어허,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울어대다니. 어째 영 기분이 안 좋구려. 말 못하는 미물이 재앙의 징조를 먼저 아는 수가 많사옵니다. 숲속에 살던 짐승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자 홍수가 난다든지, 집안에 들끓던 쥐떼가 자취를 감추고 나자 며칠도 되지 않아 집이 폭삭 무너진다든지, 무슨 흉조가 아닌가 하여 백성들의 근심이 크옵니다. 그래요? 옥문지에 얼음이 얼었을 텐데 얼음의 색깔은 어떻답니까? 얼음은 하얀색이 없고 옥문지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다 하옵니다. 이렇듯 추운 겨울날 꽁꽁한 연못에서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악을 쓰고 울어대면서 서로 뒤엉켜 싸우고 짓밟고 뒹굴고 있다 하오니 아무리 생각해도 길조는 아닌 것 같사옵니다. 옥문지 하얀 얼음 위에서 개구리떼가 울어댄다. 그래, 그거로구나. 여봐라, 속히 알청과 필탄 장군을 들라 하라. 마마, 신 알천과 필탄 대령했사옵니다. 두 장군은 속히 잘 훈련된 군사 2천을 끌고 서쪽의 여근곡으로 달려가도록 하오. 필시의 도둑의 무리가 거기 숨어 있을 것이오. 마마, 지금 도둑의 무리라 하셨사옵니까? 백제의 군사들이요. 백제의 무왕이 우리 신라를 얕보고 보낸 군사들이니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잡아 처형하시오. 마마, 신들이 미혹하여 어찌 그것을 아시옵니까? 개구리는 항상 성난 눈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군사의 기상이요. 또한 옥문이란 여근곡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오. 얼음의 하얀색은 서쪽을 뜻한다오. 신라의 서쪽이면 백제, 그러니까 백제의 군사가 여근곡에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어서 가시오. 어서 가서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찌르시오. 에이야! 시기 같은 백제놈들아! 이놈들의 발로 신라 땅을 밟았지만 한 놈도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공격하라!
여근국에 숨어있던 백제 우소의 군사 500과 백제에서 급파된 지원군 1200명은 알천과 필탄이 이끄는 신라군의 기습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림 속의 모람꽃을 보고 향기가 없음을 알아냈던 선덕여왕의 예지력이 신라의 위기를 막아낸 것이다. (2년) 후에는 고구려의 칠중성 공격을 격파, 여왕이라고 얕잡아 보던 고구려와 백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선덕여왕은 그 여세를 몰아 당태종에게 신라 왕족 자제들의 당나라 유학을 청하여 허락을 얻어낸다.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당태종의 곱지 않은 시선쯤 의연하게 받아넘기겠다는 두둑한 배짱이 있었던 것이다. 마마, 당나라로 떠날 왕족의 자제들이옵니다. 오, 그래요. 마마, 인사드리옵니다. 믿음직하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국학은 당나라 최고의 학부이니라. 그대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은 당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하려는 뜻도 있으나 당의 선진 문물을 익혀 이 나라 발전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뜻도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마마.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겠나이다. 또한 그대들은 자신을 이 나라의 사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라가 처한 어려움을 당에 전달하고 당을 우리 편에 서게 할 수 있을지 각자 소신껏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염려마시옵소서.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인정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이렇듯 당나라의 세력에 기대어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견제하려던 선덕여왕의 노력과는 달리 신라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백제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이 군사를 정비하여 신라의 총공세를 펼쳐온 것이다. 여왕이라 하여 당나라로부터 번번이 수모를 당하는 선덕여왕을 얕잡아본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는 한 달 만에 서쪽의 미후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이 함락당하고 만다. 이 전투에서 대야성의 성주였던 사위 김품석과 딸을 잃은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보복을 맹세하며 쓰라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어서 오시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구려. 적들의 손에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었으니 얼마나 애통하시겠소. 부끄럽사옵니다. 제 사위가 백제 윤충에게 속아 대야성을 내주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온데 나란 일을 그르치고 마마께 불충을 저지른 듯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다 지난 얘기는 그만두십시다. 자식을 잃은 공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오만 나라의 앞길이 걸린 일이니 이해하고 들어주시오. 혹시 대야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시옵니까? 곰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구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오. 예, 마마. 대야성을 빼앗은 백제 윤충이 우리 백성 1천여 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으로 나뉘어 이지시키고 대야성의 군사를 주둔시켜 성을 지키고 있다 하옵니다. 대야성을 백제에게 내어준 것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데 그곳에서 군사를 재정비하여 다시 또 우리 신라를 공격해 온다면 그 노릇을 또 어찌한단 말이오.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방법 또한 강구해 두었사옵니다. 그래요? 김유신 장군을 암양주 군주로 임명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신은 서둘러 고구려로 가 연계 소문을 만나 도움을 청해 볼 것이옵니다. 연계 소문을 만나러 고구려로 가신다니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연계 소문은 자신이 모시던 왕까지 죽인 무서운 사람입니다. 공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백제가 신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도움 없이는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소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 설령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갈 것이오. 맹세하리다. 만에 하나 공에게 무슨 변이 생긴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나의 성난 말발굽이 백제와 고구려를 짓밟을 것이오. 걱정 마시오, 장군.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그러나 선덕여왕과 김효신의 걱정을 뒤로한 채 지원군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로 떠난 김춘추는 60여일이 지나도록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원군을 보내주는 대가로 고구려의 옛 땅인 마목현과 중령을 돌려달라는 보장왕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효신의 걱정과 분노는 컸다. 어찌 되었소? 김춘추 공의 소식은 들은 게요? 예, 마마. 사신들이 묵는 객관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만 실상은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 신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마마,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신 김춘추 공에게 병고가 생기면 결코 그들을 용서치 않겠노라 약조하였사옵니다. 신에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의 잘못을 응징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 그래야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한 걸음에 달려가 김춘추 공을 구출하고 우리 신라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오. 김효신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서둘러 김춘추를 풀어주었다. 김효신 역시 군사를 돌이켜 신라로 돌아왔지만 고구려와의 협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선덕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당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마마, 다녀오겠사옵니다. 당 태종이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치욕스러운 말을 한다 해도 화를 내거나 비위를 상하게 해서도 아니되오. 우리 신라가 믿을 때는 당나라뿐이오. 백제의 공격이 끊이질 않고 고구려의 위협 또한 만만치가 않소. 당나라가 우리를 버린다면 고구려나 백제 모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우리 신라를 공격해 올 것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신,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낼 것이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당태종에게서 지원 약조를 받아내겠사오니 심려마시옵소서. 폐하, 소신은 신라국 선덕여왕이 보낸 사신으로. 알고 있다. 뭐 설마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터.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금과 은으로 만든 세공품과 인삼, 잣, 다시마. 속 좁은 여자가 보낸 것이라 쓸만한 것도 없구나. 너희 신라는 남자가 없어 여자를 왕으로 앉히더니 징계하고 감나가는 것도 없는 모양이로다. 폐하, 나라의 일이 시급한 터라 서둘러 길을 떠나오게 되어 미처 챙길 겨를이 없었나이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일 수밖에. 남자가 없는 집안에 건달패 꼬이듯 주인이 없는 나라에 도적이 들끓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황공하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선덕여왕께서도 폐하의 은덕에 감사드린다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우리 당나라에서 잘생긴 남자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참에 선덕인지 여왕인지 그거 갈아치우고 남자를 왕으로 앉히는 게 어떤가? 네, 그러면 기꺼이 신라를 도울 것인즉. 지금은 비록 신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폐하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금방이라도 우뚝 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폐하. 도와주고 말고 대신에 신라 군들도 우리 당나라 군사의 옷을 입고 우리 당나라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그리할 수 있겠느냐? 당태종의 요구는 도움을 바라는 선덕여왕의 청을 물리치기 위한 계략에 지나지 않았고
당나라와의 협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훗날을 다짐한다. 당나라를 신라의 편으로 만들기까지 물러나서도 안 되고 결코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선덕여왕의 각오는 곧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욕과 희생도 달게 참아내리라는 선덕여왕의 의지이자 소망이기도 했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제4회 강한 여왕, 외로운 여인 선덕. 서기 643년, 나라 안팎의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신라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다.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오히려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해온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당나라로 이어지는 백길인 당항성을 잃게 되고 선덕여왕은 또다시 당나라로 사신을 급파한다. 고구려의 당항성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게냐?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달렸고 1년의 시작은 정초에 달렸거늘 눈꽃만한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여왕 주제에 정처부터 감히 폐하, 신라와 당나라를 이어주는 백기를 끊는다 함은 신라와 당나라의 오랜 우위를 끊는 일이었고 이는 곧 당나라의 위상과 폐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옵니다. 듣고 보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로다. 폐하께서도 고구려가 오래전부터 당나라 침공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사옵니까? 신라를 짓밟은 고구려의 군사가 당나라의 국경을 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사옵니다. 폐하, 더 늦기 전에 지원군을 보내시어 신라를 돕고 후환을 없애라 명해 주시옵소서. 고구려가 우리 당나라를?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내 당장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달려가야겠지만 그 전에 서찰을 보내 연계 소문을 설득해보겠다. 폐하, 고구려는 폐하께서 가지고 계신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나라이옵니다. 신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선덕여왕께서도 나라의 힘을 길러 폐하의 천하통일을 돕겠다 약조하셨사옵니다. 고구려의 힘이 커지는 것은 당나라도 원치 않는 일이었다. 신라 공격을 중지하라는 당태종의 서찰을 받은 연계 소문이 끄떡도 하지 않자 당나라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압박했다. 당태종의 강한 항의를 받고 고구려가 주춤거리는 사이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아 백제를 공격하게 한다. 백제는 우리의 원수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지 않고 오직 우리 신라만의 힘으로 싸워 이겨서 지난날의 치욕을 씻도록 하시오. 공격하라! 백제군을 무찔러라! 성을 빼앗아라! 백제군이 도망친다. 이를 쫓아라. 한 놈도 남겨두지 마라. 김유신의 군사는 백제에게 빼앗겼던 성 7개를 되찾으며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 해 백제가 2,000명의 군사로 보복 공격을 해왔지만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를 꺾을 수는 없었다. 같은 해 5월 2번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게 된 신라는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 공격에 나선다. 우리 신라의 힘이 커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당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소. 이번 기회에 당나라와의 확실한 우호 관계를 맺어두어야 합니다.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을 돕도록 하시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느라 방비가 소홀해진 사이 백제군이 물밀듯 밀려와 다시 또 7개의 성을 점령해버린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워지자 선덕여왕은 불교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얻고자 했다. 일찌감치 출가하여 수도를 하고 있는 자장율사를 적임자로 생각한 선덕여왕은 그에게 속세로 돌아와 대신이 되어줄 것을 청한다. 평화롭구나. 전쟁에 피비린내도 없고 인생의 아기다툼 또한 없으니 여기가 바로 피안이로다. 오셨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동안 평안하시었는지요? 부처님의 공덕으로 무념무상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장율사 그대와 함께 돌아갈 것인즉 율사, 이 나라는 그대처럼 큰 그릇을 필요로 하고 있소.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율사가 가진 덕과 지혜를 빌려주시오. 불가의 높은 진리를 담아 백성을 두루 이롭게 하는 정치를 펼치면 되지 않겠소. 소승,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옵니다. 말씀 거두어 주소서. 어허, 이미 수차례 대신들을 보내어 짐의 뜻을 간곡히 전했는데도 그리 매정하다니. 정녕 짐의 뜻을 마다하겠다면 할 수 없구려. 이제 그대의 목을 칠 수밖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승,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지언정 파괴해서 100년 살기를 구걸하지 않겠사옵니다. 과연 율사다운 말씀이요. 내가 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허나 백성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도 불가의 계율을 터. 네,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국론을 통일하고자 하오. 그러니 율사께서는 이 나라 방방곡곡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불교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대의 불법을 널리 전파해 주시오. 하오나 소승,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당나라로 가도록 하세요. 그것으로 건너가 큰 나라의 불법을 배우고 익히세요.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만 백성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훗날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율사는 신라 최고의 구문인 대국통 자리에 올라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선덕여왕을 돕는다. 그는 불교의 힘을 빌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선덕여왕의 뜻에 따라 월정사, 통도사, 마곡사 등 많은 절을 창건하여 나라의 안녕을 빌었고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워 삼국 통일의 기원을 담기도 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숭배했고 절을 찾아 참배하는 것을 즐겼다. 불교의 영지로 알려진 남산에 올라 멀리 황룡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듬는 것도 선덕여왕이 즐기는 일 중에 하나였다. 좋구나.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김춘추경,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지 않소? 그러하옵니다, 마마. 보시오, 사라벌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오.
아니, 그런데 저기 좀 보시오. 아니, 웬 연기가? 저곳은 김유신 장군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오. 맞는 듯 하옵니다. 이상하질 않소.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저렇듯 시커먼 연기가 솟구칠 때야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터.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어허, 어서 말씀을 해보시오. 김유신 장군에게 문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누이 동생이 아기를 가졌다 하여 누이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이려 한다 들었사옵니다. 그것이 참이오? 누이 동생을 불에? 그리고 지금 문이라 하였소? 문이 아시라면 김춘추공이 사랑한다던 그... 예, 마마. 문희는 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뱃속에 든 아이도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하오나 김유신의 집안이 왕족이 아니라 집안의 반대도 있어없고 무엇보다도 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사랑하는 여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불에 태워 죽일 작정이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법도를 내세울 참이란 말이요? 뒷일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어서 내려가 김유신 장군을 말리세요. 어서! 예, 마마. 황공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선덕여왕이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김춘추와 김유신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왕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다. 잦은 전쟁과 흉흉한 민심으로 나라의 앞날이 어둡던 시기였지만 선덕여왕은 적절한 견제와 긴장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과감한 외교 전략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춘추를 일본과 당나라에 파견하여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구려와 백제가 쉽사리 신라를 침공할 수 없도록 방어선을 만든 선덕여왕은 대외적인 안정을 발판으로 국력을 키우고 문화를 꽃피우며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져나간다. 첨성대 역시 정치적인 안정이 빚어낸 최고의 건축물이다. 마마, 상대등 비담과 일길찬 영종이 명할산성의 군사를 모아놓고 반란을 꾀하고 있다옵니다. 뭘 하시었어 지금? 알천 장군, 무슨 소리요? 우리 신라의 힘이 아직 미약하거늘 반역이라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하오. 내 당장 군사를 이끌고 명할산성으로 달려가 반란군을 없앨 것이오. 어찌 이런 일이... 네,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도 열심히 일했건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마마, 걱정을 거두시옵소서. 김유신이나 알천 같은 훌륭한 장수가 있으니 곧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선덕여왕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열흘이 되도록 반란군이 진압되지 않은 데다가 흉흉해진 민심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커다란 유성이 월성으로 떨어지자 선덕여왕의 불안 또한 최고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별이 떨어진 곳에는 피가 있다 하였소. 월성으로 별이 떨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불길한 징조가 아니겠소. 마마,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기륭을 점칠 수 있겠사옵니까? 우리 신라는 부처님의 은덕이 가득한 곳이었고 마마의 신심이 깊으시니 그리 염려하실 일은 아닐 듯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것보다도 옥체가 편치 않으시옵니까? 마마의 안색이 좋지 않사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얹은 듯하여 며칠 동안 통 잠을 이루지 못해 그런 모양이니 염려 마시오. 황송하옵니다, 마마. 신이 부족하여 마마의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대들과 같은 충직한 신하가 있으니
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소. 김유신은 선덕여왕의 불안을 덜어주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커다란 연에 횃불을 달아 날렸다. 불붙은 연은 마치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고, 이 놀라운 사태에 새로운 용기를 얻은 군사들은 단숨에 반란군을 격퇴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반란군으로 인해 커다란 충격을 받고 병석에 누운 선덕여왕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 되는 해 정월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후사도 없었다. 삼국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로서 만 백성을 다스리며 만 백성의 연인으로 남기를 원했던 강한 여왕, 외로운 여인 선덕.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라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던 선덕여왕은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멀어져 갔다. 출연 윤소라, 김용식, 이호인, 이진홍,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이지현. 극본 이옥경,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류한수, 제작 오디언.